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 계좌를 공개한 게 있죠. 2200이 1억 3800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핵심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식 투자 비중 조절과 그 하는 방법 같이 볼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좌를 크게 키울 수 있었던 힘은요, 분산 투자였습니다. 몰빵했으면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엄청 흔들립니다. 이때 어떻게 참겠습니까, 제가? 돈 몰빵해놨으면 무섭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들은 5, 6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존니 선생님, 미국에서 인정받은 분이죠. 이런 말을 따라야지 성공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의 내 계좌가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별로 안 좋으시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분산 투자 비중 조절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일반적인 사례 봅시다. 물타기란 말이 있죠. 주식 투자 여러 군데 했다. 근데 주가가 어떤 거는 올라서 팔아먹고 어떤 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에 더 잡아넣는다. 그런 이유가 뭐죠? 평균 단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비중 조절 없이 주가 떨어진 기업에 계속 잡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이 점점 커지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그 다음에 했다. 이 숫자의 크기가 내가 했던 투자의 비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 100% 키운 거는 되게 소액이에요. 보통 100%도 못 키우죠. 조금 벌었다 싶으면 팔아먹고 뺏기니까요. 왜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오른 거 다시 떨어질까봐 보통 10% 이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이너스 50%까지 간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평균 단가 낮추려고 계속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총 평가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그냥 떨어져서 더 사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 기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은 좋은데 소외돼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수들은 피라미딩을 하고요. 이걸 어떤 선생님께서 불타기를 하더라고요. 하수들은 물타기를 한다. 이런 말 있죠. 자, 이거 봅시다. 물을 우리가 준다. 물은 돈입니다. 썩은 나무에 물 준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크고 있는 나무 겁이 나서 우리 물을 못 주지요. 이렇게 우리는 물타기를 좋아하게 되면요. 크는 나무는 잘라먹고 썩은 뿌리에 물을 주는 형국입니다. 안 되겠죠? 물타기든 피라미딩이든 기업의 성장을 명확히 알아야지 성공합니다. 물타기도 좋은 기업을 알고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럴 때 사줘야 되죠. 기업을 알면 이 물타기는 성공적인 겁니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투자 사례로 같이 봅시다. AB 기업이 있는데요. 초기 투자금 100만원씩 넣었어요. 근데 A 기업이 50% 올라서 150만원 평가 금액이 됐습니다. 더 사고 싶었지만 올라서 살 수가 없었어요. 평균 단가가 올라가죠. 그런 이유로 못 샀어요. 자, B의 기업 봅시다. 마이너스 50% 돼서 평가 금액 50만원 됐습니다. 자, 단가 낮추려고 100만원 더 투자합니다. 그럼 총 투자금 A하고 B 이렇게 차이 납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데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오르는 종목을 못 사고 떨어진 종목에 더 몰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총 평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주 샀는데 그 기업이 100% 수익을 났다. 더 살라고 했는데 너무 올라서 놓쳐버렸습니다. 저 기업이 처음에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까지 나와버렸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 어떻게 매수해야 됩니까? 피라미딩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알면, 자, 기업을 알면이죠. 그냥 사야 됩니다. 비싸다고요? 비싼 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주가로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 회사의 미래 성장을 보면 비싼 게 아닙니다. 그 비싸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잣대를 대셔야 됩니다. 신고가 나서 비싼 게 아니고 더 쌀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업 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죠.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 봅시다. 이 기업도 저는 싸게 사놨거든요. 이것도 1000%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계좌를. 에코프로비엠 예를 들어서 미리 사놨다. 그런데 조정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20만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 주 샀어요. 비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근데 신고가 납니다. 자,
이거를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가세요, 따라가. 돈회사를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올라갔다고, 만약에 이때 올라갔다. 근데 다시 떨어진다. 괜찮습니다. 놓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면 비싸게라도 사십시오. 이 비싼 게 사실은 비싼 게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을 알면 이것도 싼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비싸다고 그냥 안 사다 보면 이것도 한 주 샀는데 100%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던 기업들, 사기 힘든 거 있죠? 뭐 플러스 40% 30%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사냐? 그냥 월급 나올 때마다 한 주씩이라도 사십시오. 근데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떨어진 기업은 어떻게 비중 조절하냐? 2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100만 원씩 사기로 원칙을 정했다. 그러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절대 100만 원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몰빵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성장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잘라내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루 종일 주식이 신경 쓰인다. 어떤 특정 종목이 신경 쓰인다. 그거는 비중 조절 실패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억도 안 될 만큼 분산해서 투자해 보십시오. 좋은 종목을 사놓으면 수백 프로의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자, 추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업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 내 계좌 속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자, 보세요. 매일의 평가금이 내 원금, 에코프로 BM 옛날 10만원일 때 10% 상승하면 1만원 수익이죠. 근데 이게 40만원 된다. 그러면 10% 상승하면 4만원입니다. 평가 금액 10만원에 한 주 샀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40만원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떤 종목이 커지면 내 계좌에서 그 성공한 종목, 거기에 전체 계좌가 긍정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왔고 장기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떨어진 종목 절대 비중 조절하시고요. 아무리 떨어져도 더 이상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업들 내 원칙에서 어느 정도 사겠다. 그러면 신고가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설프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한 주씩 사시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우린 기업을 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십시오. 5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30만원 떨어졌다. 악재였는데 제가 이 기업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비중을 좀 더 담아두는 겁니다. 내 원칙 이상의 비중 어기고 좀 더 살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업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떨어진 악재, 내부 거래, 그리고 불난 거, 그거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왔다. 그거는 바로 또 신흥에 쓰이시죠. 이런 것들. 주가는 떨어지는데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또 투자 전략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한 주 더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전략에 맞게 들어오면 비중을 조금씩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성공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원칙을 잘 지키시는 분만이 영원히 주식 투자에서 자산을 늘리고 성공하게 되실 겁니다.